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건선입니다. 건선 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20대 젊은 층인데요. 그러면 이런 건선 질환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과 우리가 건선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그리고 그 합병증, 그리고 한의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선 환자들은 어차피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증상을 잘 아실 거고요. 그럼 이제 혹시라도 건선을 처음 듣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특징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피부 증상을 보면 바로 이게 건선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음백색의 인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인설을 제거를 하면 점상 출혈이 생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건선 환자가 어떤 피부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부위에 건선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손톱의 특징적인 어떤 변화들이, 안 좋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로 어쨌든 건선 환자를 임상적으로 쉽게 진단 내릴 수 있고요. 네, 저 자료는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입니다. 보시면 거의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주로 젊은 층에서 꽤 많이 발생하고요. 뭐 10대, 20대 환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건선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그 아래에 있는 영어 원문으로 된 글은 세계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쓴 건선 관련 글입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뭐 몇몇 부분을 캡처해서 같이 볼 건데요. 네. 이미 중요한 부분들을 해석을 했으니까 한번 보면, 어쨌든 건선은 면역체계 이상 질환으로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피부에만 국한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뭐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 그렇듯이 뭐 유전이라든지 후천적 환경이 이제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병이지만 전염성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 어떤 뭐 건선 환자가 있다고 해서 본인한테 옮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앞에서 얘기 드렸던 그 메이오 클리닉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저 제목만 검색하시면 지금 보고 있는 글은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선의 그 발병 위험을 키우는 위험 요인입니다. 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족력, 스트레스, 흡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가족 중에서 건선 환자가 있으면 건선이 이렇게 발병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이제 스트레스는 이제 당연히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데 많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당연히 이제 건선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 뭐 대표적인 뭐 상황들은 어떤 결손 과정이 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은 건선의 발병 위험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심각성까지 높일 수 있고요. 이건 뭐 꼭 건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뭐 흡연을 하신다면 꼭 금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선은 약 3분의 1이 소화기에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질환이 발병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선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건선 증상이 어려서부터 보이며 빨리 조기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건선이 발병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 막상 질환으로 유발될 요인인데요. 대신에 그 건선이 유발될 때까지는 수년간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발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요. 감염. 어쨌든 어떤 외부적인 감염에 의해서 건선이 유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뭐 스트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제 세균성 편도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도염 중에서도 이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도 조금 이제 유발률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잦은 피부 감염에 의해서도 어쨌든 건선에 이렇게 발병할 확률이 유발 요인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에는 이제 춥고 건조한 날씨, 우리나라로 얘기 드리면 이제 겨울철 날씨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피부에 뭐 배인 상처나 아니면 자주 긁는다든지 벌레에 자주 물린다든지 심한 일광 화상, 어쨌든 피부의 잦은 손상들도 똑같이 건선의 유발 요인이 해당이 되고요. 뭐 스트레스, 그리고 어쨌든 뭐 직간접 흡연은 다 유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음주를 자주 하셔도 당연히 건선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물로서는 리튬은 이제 조울증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 약이라든지 말라리아 약, 이제 저 약들 말고도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약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너무 급작스럽게 중단을 해도 어쨌든 건선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면역체계에 가장 큰 손상을 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선 유발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 하나를 꼽으라면 어쨌든 약물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 약물 중에서도 항생제, 진통소염제,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은 어차피 진통소염제보다는 이제 해열제, 이 어린아이, 어차피 같은 성분들이거든요. 이 두 약물들이 어쨌든 건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감기에도 대부분 저 두 약을 처방을 하고요. 뭐 감기 말고도 뭐 축농증, 기관지염, 뭐 중이염, 그리고 뭐 누런 콧물이 있어도 아니면 뭐 가래가 누래도 대부분 다 저 두 약을 처방을 하고, 그리고 뭐 어쩌다 간혹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꽤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을 하기 때문에 꼭 건선이 가족력이 있다든지 어쨌든 이미 생겼다면 저 두 약의 오남용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처방전이 저희 환자 만 7세 아이의 그 이제 비염 축농증 때문에 이비인후과의 진료를 보고서 받은 처방전입니다. 거기도 네모 박스 안에 쳐져 있는 두 약이 항생제하고 진통소염제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빨간색 밑줄 쳐진 약은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비염 축농증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면 거의 항상 저 약들은 꽤 오랫동안 많이 복용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건선 유발 약물에 대한 그 외국글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똑같이 구글에서 영어 제목만 검색하시면 지금 보고 있는 자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항생제가 어떻게 우리 정상적인 면역 체계에 손상을 주면서 이런 건선이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질환, 염증성 장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지 다른 이제 하버드에이드 블로그 글이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세균총이 손상을 받으면 어쨌든 항생제라든지 식품 성분 아니면 무해한 세균 같은 해가 적은 자극조차도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한다는 건 이미 많이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항생제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균총을 손상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진 캡처하면은 한 거의 7, 8년 전에 MBC 뉴스 화면입니다.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생제로 이렇게 복용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로운 균들이 손상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자폐라든지 천식, 심장병, 대장암, 뭐 비만, 당뇨, 습진 같은 여러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MBC 뉴스 화면이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그 하버드 의대의 블로그 글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하버드 의대 글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구글에서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한국이 항생제 최대 남용 국가라는 사실 아시는지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감기약에 대수롭지 않게 항생제가 들어간다. 바로 이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방송 한 5분 정도 분량이 5분 정도 분량이니까요. 한번 꼭 끝까지 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건선의 합병증으로서는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이제 뭐 결막염, 포도막염, 안검염처럼 어떤 안과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요. 당뇨, 비만, 고혈압 같은 어떤 대사증후군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이든 뇌종주 같은 심내혈관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셀리악병, 경화증,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그러니까 기타 다른 자가 면역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쨌든 우울증이라든지 낮은 자존감 같은 정신 건강에도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선에 대한 한의학 치료 효과인데요. 네, 그 관련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컨클루전 이제 결론 부분만 보면 제가 거기도 이제 색깔로 표시를 했듯이 이펙티브 트리트먼트, 어쨌든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가 건선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그 논문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 논문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구글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한 전신 질환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어떤 전신적인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체계 손상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발 요인으로서 약물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감기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질환의 항생제나 뭐 진통소염제, 아이들은 이제 해열제로 복용하는데요. 이 두 약을 꽤 많이 오남용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최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그리고 차선은 초기 치료고요. 뭐 암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말기암인 4기 때 치료를 하는 것보다 초기 뭐 1기 때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겠죠. 똑같습니다. 건선도 만약에 생겼다면 초기부터 한의학 치료를 받으면서 건선 오히려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항생제라든지 진통소염제, 뭐 아이들 같은 해열제, 어쨌든 이 두 약들의 오남용을 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